51.6MHz 아이유의 집콕 시그널. 안녕. 아, 이제 제가 보니까 대본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다들 집콕 시그널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집콕 시그널은 혼자 숨어서 보거나 얼굴을 가리고 봐야 된다고, 그리고 무심코 거울 보면 안 된다고, 그럼 입꼬리 여기까지 올라가 있다고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흐뭇하게 제 방송을 보고 계신 거죠?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집콕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입꼬리를 잔뜩 올라갈 수 있게. 근데 오늘은 사실 입꼬리보다도 좀 유익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부터 시즌2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깜빡하고 넘어가갖고 시즌2 2회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콕 시그널 시즌2의 두 번째 손님으로 제가 오늘 그동안 유엔아 분들에게 엄청 많은 문의가 있었어요. 이분을 좀 모셔달라. 이분과 한번 진탕 가사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의 영원한 이모 1등 작사가 김이나 작가님을 모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 차림새가 네. 아니, 제가 분명히 본 편에서는 네네, 아이유 다들 씨가 좀- 바닥에 앉아 계시고 저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알고 왔는데 네, 저희가 시즌2가 돼가지고 저도 그랬으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정장을 좀 입었을 텐데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그래도 텐데 이제 아이유 씨를 보라색 양말을 양말도 한번 이제 클로즈업을 신었다는 한번. 점 그래서 신경을 썼다. 정말 너무 바쁘신데 아이고 무슨 진짜 바쁘시잖아요. 제가- 근데 사실이잖아요, 바쁘신 거.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월화수목 생방이거든요. 씻고 뭐 식사하시고 그러면 또 생방 갈 시간 금방 되시고. 녹음도 해야 되고 아, 그렇네. 어쨌든 본업 작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렇긴 한데 은근 내심 언제 부르나. 아, 저희는 정말 예전에 일단은 그 의뢰는 드렸었어요. 근데 정말로 너무 바쁘셨고. 진짜요? 네. 정말 이거는 이제 미스틱에게 큰 호통을 쳐야겠네요. 어디다 대고 지금. 제가 아이유 카드를 몇 번을 썼는데 아, 저희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원산 폭격이라도. 저희 팬분들이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신. 아니 근데 이제 진행을 네, 진행을 제가 어엿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집콕 시그널도 혼자서 제가 막 뭐 뚝딱뚝딱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또 시즌2가 되면서 저에게 또 의미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진짜 정장을 입었어야 되는데 진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또 최근에 작업실에서 종종 뵀는데 작업실에 계실 때보다 더 편하게 입고 오시는. 아니 근데 나름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보라색 양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데이브레이크 티셔츠입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정말 엄청난 팬이시잖아요. 팬이기 때문에 지금 잘 이게 PPL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저희가 또 그것도 있어요. 아이유의 팔레트라고 지난 방송부터 첫 회를 이제 문을 띄웠는데 유희열의 스케치북처럼 오. 유튜브에서 이제 그럼 그 프로그램 곧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아이유가 음악 프로를 하면 어쩌다 보니 그것도 유야무야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저 그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나 작가님께 저희 팔레트에 그 게스트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아마 데이브레이크 선배님들을 아마 추천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좀 어떻게 지금 당장 추천. 아, 그럼요. 추천하시면 저희가, 저도 데이브레이크 선배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워낙 또 많이 추천도 해주셨고 맞아요. 이 곡을 한번 들어봐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매니저 그러니까 저 약간 이제 거기서 사실상 월급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나.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 티셔츠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너는 우리 회사의 아티스트를 홍보하진 않을 망정. 그렇네요, 좀 진짜. 타사의 이제 그리고 이 홍보하는. 티셔츠가 진짜 협찬이 아니라는 느낌이 이거는 진짜 많이 입으셨다. 여러 번 입어서 본인의 티셔츠가 맞다.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좀 보풀도 나 있긴 여기 한데. 살짝 이제 마이크에 이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목이
지금 제가 늘어짐에 자주 입은 네, 티셔츠예요. 정도라든지 네, 짝 티셔츠예요. 진짜 찐이다라는 게 찐이다 진짜. 드러납니다. 아무튼 저희가 팔레트에서 그러면 조만간 진짜요? 네 이거는 근데 또 저는 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또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된 지가. 근데 이미 지금 너무 베테랑이 되셔가지고 아니 이모가 딱 오신다고 하니까 약간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헐. 이게 가족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아. 하고 뭔지 아시죠? 네네네. 차라리 정말 아예 모르는 분이랑 하는 게 덜 긴장되는데 우리 가족이 온대. 그러면 아 막 하나부터 열까지 막 머쓱하고 괜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맞아. 그래서 괜히 좀 지금 그런 긴장감이 좀 있는데 한번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여기다가 제가 직접 물어보게 되게 난감한 질문들을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걸 해야 돼요. 제가 철판 깔고 한번 해야 돼요. 뻔뻔하게 최근에 그 채널 예스 월간 채널 예스 인터뷰에서 네네. 저에 대해서 또 가사에 극찬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가사를 정말 잘 쓴다고 생각하는 가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또 저를 또 꼽아주셨다고. 진짜로도 가사를 너무 잘 써요. 좀 말도 안 되게 잘 쓰고 그리고 저는 일찍이 그거를 이제 마음 때부터 홀 했습니다. 그 전에 뭐 의뢰연애 이런 데서는 이제 감각을 보긴 했어요. 이 친구는 좀 문학가라로도 가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양쪽을 다 갖춘 작사가들이 굉장히 드물다고 보아왔거든요. 아, 큰일 났다. 더 이상 나에게 요청을 하지 않겠다. 제가 결국에는 가사를 쓰다가 결국에는 안 되는 거는 이나 이모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때는 네, 단 3글자라도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작사라는 그런 문학을 처음 배우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모의 말로 제가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게 제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 안에 제 말처럼 이렇게 좀 받아들여진 게 꽤 컸던 모양이에요. 생각을 할 때도 가사를 쓸 때도 안 풀릴 때는 이게 이나 이모면 어떻게 푸셨을까? 그런 접근을 아직까지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쭤보기도 하고. 다행이네요. 이 방송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보셨어요. 좋겠다. 네, 제가 이런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작가상은 물론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이 길어야 한다, 작가는. 갑자기 팔 얘기가 제가 그때 작업실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팔 길이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작가가 가져야 되는 어떤 제 선입견? 제가 갖고 있는 로망 같은 게 있어요. 작가는 팔이 길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윤종신 씨는 어떻게 해요? 왜요? 팔이 짧으세요? 좀 그렇게 길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웃음소리 났어. 이렇게 그 팔짱 끼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나도 짧은 건 아니야. 나도 짧은 건 아니야. 야, 이런 팔짱 낀 모습을 전 국민이 다 알 것 같은 그죠?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주 길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대본에 없는 얘기지만 그냥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작사라는 부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되게 편하게 돈 버는 직업, 돈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거에 뭐 일일이 반박할 건 아니고 또 다 그런 건 상대적이니까. 근데 윤종신 씨나 유희열 씨처럼 이 양쪽을 다 하는 분들, 작곡, 작사를 다 하는 분들이 둘 다 해봤는데 가사가 더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 그래. 왜냐면 나는 작곡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 내 일도 어떤 그런 공임과 정성과 뭐 노력과 열정이 많이 필요한 일인 게 맞지라고 오히려 그분들을 입을 통해서 정말요. 거고. 작사는 진짜 어렵죠. 그게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냥 써놓은 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곡이 나와서 거기다 노랫말을 붙이는 순서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아이템들이 있어서 쭉쭉쭉쭉 뭐 산문이든 뭐 운문이식이든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봤을 때 글로 봤을 때 이거 명쾌하고 좋은 글이다 싶은데 이거를 가사로 만들었을 그 과정이 진짜 더 어렵거든요. 그렇지. 이거 그냥 글로 내면은 좋은 글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만한 글인데 이거를 곡과 그 가수가 부를 때 어떤 발음이나 호흡이나 발성에 맞춰서 이거를 깎아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맞아.
2차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글을 쓰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머리가 또 많이 써야 되는. 그나마 아이유 가사를 쓸 때는 크게 발음에 제약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 시옷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이렇게 스이 소리 때문에 네. 작사가 선에서 최대한 그 발음을 좀 만져줘야 되는 부분이라 배려를. 그쵸.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깎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아이유가 쓴 가사 중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의뢰연애가 네. 저는 사실 그 말 맛으로 단어 깎기로는 아직까지는 아무한테도 안 진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의뢰연애를 보고 나도 왔구나. 또 나타났어 이제. 진짜 그거를 의뢰연애 가사를 보시면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 뭐 뜨뜨미지근한에서 그냥 그 뜨뜨라는 글자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리듬에 와. 다시 끓기도 푹시키기도 뜨뜻미적지근한 온도 이런 거 좀 진짜 많이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그쵸?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가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사실 발라드의 가사 막 깊이 있어 보이는 가사보다 그 의뢰연애나 삐삐나 이런 가사를 봐야지만 가사를 쓴다라는 게 어떤 소리를 글자로 써내는 일인가 그걸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가사로 또 접근을 하다 보면 귀에 꽂히는 발음, 라임, 그러면서도 이 곡에서 가지고 가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가는, 그러니까 재미와 메시지를 함께 가지고 가는, 이게 진짜 맞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반편지에서도 뭐 얼마나 좋을까요에서 네. 그게 아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참 얼마나 더 얼마나 또 얼마나. 그거랑은 진짜 그 뉘앙스가 그 소리로도 연기력이 전달되잖아요. 맞아요.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발음에서도 어떤 감정이 느껴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근데 아이유 가사는 그래서 듣는 재미가 있는 게 부를 사람이 가사를 쓰면 그런 장점이 내가 이걸 이렇게 써서 나 여기 이렇게 부를 거야. 나 여기서 웃는 느낌이 나게 부를 거야. 막 이런 걸 아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 작사가 분들이 정말 신기한 게, 작사가 분들은 본인이 부르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소리기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부른다고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리까지 계산을 해서 글을 쓰신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부분인 거죠. 본인이 직접 부르는 게 아닌데. 처음부터 저도 막 그거를 잘했던 건 아닌데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리고 잘하는 가수분들이 내주는 소리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감정이 확 실리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하나둘씩 쌓여갔던 것 같아요. 제 노래 중에 무려 17곡에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잔소리 좋은 날 이게 아닌데 너랑 나랑 판타지 나눠 몰랐던 야구 중에 얼음꽃 단어 동안 하루에 분홍색 하나만 오락하는데 오늘이었다 누가 비밀일까 아예 안 하고 이름에게까지. 이야, 진짜 와. 너무 감사해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제 살림살이에 가장 큰 보탬을 주신 분이 아닐까. 제 피차 일반입니다. 저 역시. 근데 어딘가에서 나중에 묘비에도 적을 만한 대표곡으로 좋은 날 너랑 나 분홍신을 뽑으셨다고. 이거는 일단 이 새 친구들은 하나의 세트로 신호등처럼 항상 붙어 있어야 거기 조문으로 사람들이 저의 위대함을 확실히 알아줄 것 같아서 요거 세 개는 단지 같이 새겨두려고. 너무 어렵지만 이런 질문. 네. 한 구절만 뽑는다면. 이 총 17곡의 곡들 중에서 그 중에도 한 구절. 구절이요? 네. 일단은 그거죠. 뭐 아무래도 많은 이제 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눈을 감고 걸어도 많은 길을 고르지. 운명으로 친다면 내 운명을 고르자면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걸지. 저는 그게 진짜 부적기 됐어요, 저에게. 저도 이제 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걸 그냥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너무 뿌듯해. 진짜로.
나이가 들면서 더 들어오는 가사는 원톱, 나만 몰랐던 이야기. 그때는 정말 잘 이해를 못했어요. 19살이었고 맞아. 곡 자체도 저에게 어려운 곡인데 너무 많은 감정 연기를 요구하는 곡이고 가사도 사실 19이 겪을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좋은 이별이란 건 결국 세상에 없는 일이라는 걸 이를 19이 하면 너무 징그러운 말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근데 이게 첫 가사부터 이거 진짜 슬프네. 그죠? 이거 진짜 슬픈 가사더라고요. 정말 슬퍼요. 정말 넌 다 잊었더라 반갑게 날 보는 너의 얼굴 보니 발매됐을 때 많은 분들이 와 이거 가사 진짜 슬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걸 내가 만약에 재녹음을 하면 정말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곡이에요. 여기 유튜브에서라도 네. 다시 부르기. 콘텐츠 하나 주고 가시네요. 너무 좋은데? 이게 제가 쓰면서도 어려웠던 게 아이유는 19이지 볼살 빵빵하지 빵빵하지 이제 가사 많이 써봐서 알잖아요. 그걸 데모를 받았어. 거기에는 결코 그냥 소녀의 서사가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 멜로디와 편곡에 네. 말을 아무리 조금 뭐 10대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해도 다 하나도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창력을 믿고 그냥 가사를 썼죠. 심지어 바로 전작이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더더욱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잔소리 좋은 날로 어떤 그런 막 발랄하고 밝은 그 이미지가 가장 최대치로 구축이 되어 있었을 때 갑자기 승부수처럼 나 몰랐던 이야기를 던진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도전이었구나 라는 그리고 되게 멋진 도전이었구나 감수를 하고 낸 거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 이게 아닌데가 이전에죠. 네, 좋은 날 앨범에 그쵸, 있었죠. 그쵸. 그가 약간 계속 이게 아닌데에서의 인물이 보일 법한 이제 좀 증상이 나만 몰랐던 이야기 있어요. 약간 거기서부터 좀 여지를 주고 계속 깔아놓은 그게 있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곡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이게 아닌데에서는 좀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게 이런 사람 연락을 받아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닌데 싶으면서도 네, 하게 어쩔 수 되잖아요. 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확실히 알아버렸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나만 몰랐던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연달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연결이 뭔지 진짜 너무 느끼실 거예요.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더 신기해요. 그 정도로 몰랐는데 그 나만 몰랐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게 더 미스테리, 제일 미스테리네요.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이거 도전하셨잖아요. 리메이크도 네네네. 심지어 꽤 빨리 된 편이에요, 리메이크가. 맞아요. 네. 근데 그 느낌이 잘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막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분해서 막 호흡이 막 떨리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원통해서 그냥 확 울어버리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절대 우는 티 내기 싫어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했나 봐요. 천재인가? 결국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아이유가 앨범을 낼 때마다 그런 곡들이 이제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좀 뭐랄까 다른 뮤지션한테서 볼 수 없는 아이유스러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더 이상은 하기 싫어하거나 또 어떤 앨범에는 앨범 색깔 때문에 이건 너무 따로 논다 싶어서 안 하는데 항상 진심 하나쯤은 저는 두껍게 끼워놔 놓더라고요. 그게 강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앨범을 만들면서 그런 메시지 위주의 곡이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뭐 이름에게나 맞아. 같이 저희가 함께 작업한 이름에게나 러브포엠이나 그런 곡들이 꼭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팬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씩 있어주는 게 사실 아이유가 한 번씩 이제 질러주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네. 거기서는 또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곡이 점점 계속 이런 식으로 쌓여야 되는 게 이제 콘서트 규모가 너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를 꽉 채울 만한 곡들이 생각보다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될걸요? 저희도 그거 완전 염두에 두고 앨범 작업을 요새는 공연장 1순위로 생각하고 만들어요. 와, 근데 나는 그런 게 어울리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울리나요? 또 삐삐같이 이렇게 완전 가볍고 좀 뭔가. AOMG 소속 가신 것 같은 스타일리시한 네, 그런 것도 좀 또 하고 제가 그런 게 또 한때 훅 또 거기에 관심이 너무 가다가 또 지금 또 앨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앨범을 준비하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좀 딱 반반을 당해보고 싶은 제 안에서 너무 충돌하는 거죠. 그렇게 좀 스타일리시한 음악을 하고 싶다와 또 이렇게 좀 무겁고 아니면 아예 정말로 솔직하고 담백한 음악 이런 걸 하고 싶다가 정말 이제는 팽팽하게 안에서 맞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예 다 담는 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요새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좀 그 둘 다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곡에서 가사를 봐도 그렇고 항상 양쪽을 다 좀 항상 품고 있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쪽이 포기가 잘 안 돼요. 포기를 할 필요 없죠. 사람은 모두 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걸 왜 포기를 해? 맞아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사 얘기로 넘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각 작가님이 이렇게 그럼, 대본을 열심히 몇 개. 써주셨으니까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좀 해봐봐요. 좋습니다. 이던 아이의 노래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노래는? 진짜 가사 정말 기가 막히게 쓴다. 저는 팔레트라는 노래 자체가 되게 무기력하게 들리거든요. 이것도 누군가한테 말을 처음 해보는 건데 이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갔어요. 너무 놀라서.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